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 또 사랑하는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란 제목으로 정치판을 혁명하고자 하는 부족한 사람 최옥석 목사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정직입니다. 정직은 지금부터 4353년 전에 단군 왕검으로부터 우리 민족에게 주신 홍익인간 사상의 바로 정직 정치인 것입니다. 홍익인간은 수준 높은 표현법이에요. 홍익인간은 차원 높은 표현이에요. 홍익인간은 아주 지고한 그런 정치의 표현법입니다. 그러나 홍익인간은 정직 정치로 풀어야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자, 홍익인간은 정직 정치로 승화시켜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어떻게 돼야 알겠습니까? 꼭 박근혜 정부 때에 창조 경제, 아니 뭐 창조 경제인지 몰랐던 그때 그걸 풀어야 아는 거예요. 홍익인간은 꼭 수표와도 같아서 한마디로 현찰화 시켜야 쓸 수 있는 거예요. 홍익인간은 부동산과 같은 이치로 한마디로 정직 정치는 동산, 참 동산과 같은 것이고, 홍익인간은 어떠한 참 부동산처럼 딱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익인간은 풀어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홍익인간은 우리가 그걸 뚜껑을 열어서 내막을 알아야 우리가 쓸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필요가 없어요. 홍익인간은 해석해야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 아니 홍익인간 그럼 뭔 뜻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인간을 이렇게 한다? 뭘 이렇게 한 것인데요? 이거의 문제예요. 그래서 바로 홍익인간의 그 내막이 정치적으로는 바로 정직 정치라는 것입니다. 정직입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줘서 저도 알았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홍익인간 사상인 정직 정치는 놀라운 것이에요.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거대한 것입니다.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는 엄청난 것이에요. 홍익사상의 정직 정치는 우주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홍익인간 사상이 뭔지 그냥 인간을 이렇게 한다, 그것밖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쓸 수도 없고 그저 그냥 추상적으로만 그런가 보다 했던 것입니다. 초기 아프리카인들이 다이아몬드 가치를 몰랐을 때는 발로 차고 다녔다 그래요. 왜냐?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강도가 높은 돌멩이 정도로 알았기 때문에 이제 뭔가 보석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왔을 때는 돌멩이 그냥 가격인 줄 알고 그냥 주라니까 줘버리기도 하고, 또 거기서 또 이제 돈을 주면 너무 좋아서 그냥 갖다 바쳤다 합니다. 갖다 바쳐. 그러나 지금 그것은 다이아몬드로 그 원석 하나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에요. 바로 홍익인간의 원석, 이것을 가공하면 뭐 나오느냐? 정직 정치가 나와요. 뭔 정치가? 정직 정치. 오늘 저는 차기 대통령은 정직 정치를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한다. 정직 정치 어쩐다고요?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꿈꾸는 자라는 별명에 붙은 정치인이 한 사람 나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요셉이란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이란 사람은 그 당시에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애굽인데, 그 요셉이란 사람은 이력서 한 장도 안 내고, 한마디로 말해서 타 민족인데 그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이력서 한 장도 안 내도. 창세기 37장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니까 요셉이란 사람은 별명이 꿈꾸는 자야. 꿈꾸는 자. 조영교 목사님의 별명은 허풍쟁이라고 옛날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허풍쟁이로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단한 교회, 세계적인 교회를 만든 겁니다. 저는 조영규 목사님 바로 친한 친구가 남원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 목사님하고 몇 번 만나 뵀습니다. 요셉이란 사람은 그 꿈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형들의 미움도 사고, 꿈 때문에 고생도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꿈 때문에 죽을 고비도 넘기고, 꿈 때문에 팔리기도 하고, 꿈 때문에 그저 나무집 종살이도 하고, 꿈 때문에 감옥에도 들어가고, 꿈 때문에, 그러나 결국은 성공한 사람이 요셉이란 사람입니다. 요셉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것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이지. 왜냐? 꿈을 꾸지 못한 요셉의 형들은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돼. 황당했어요. 꿈이 없는 요셉의 형들은 저거 엉뚱한 놈 아니냐, 저거 엉뚱한 놈이다. 요셉 씨가 뭐예요, 뭐 대단한 놈이라고. 저 엉뚱한 놈 꿈을 꾸어도 어느 정도 꿈을 꾸어야지. 형들은 요셉의 꿈을 몰랐어요. 꿈이 없는 요셉의 형들은. 꿈을 모르는 요셉의 형들은 저 미친놈이다, 저 미친놈. 우리가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지가 한마디로 말해서 형제 중에서 제일, 끝에 있는 형제들인데, 장손도 아니고, 지가 대단한 존재라고 그런 꿈을 꾸느냐. 이제 미친놈이니까 그 놈을 미워한 거예요. 창세기 37장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6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그러안에도 미친놈으로 하는데 늘 유튜브로 방송을 보낸 최옥석이처럼 요셉이가 늘 이야기한 거야. 저 미친놈. 네가 뭐 대단한 존재라고 자식아 맨날 방송에서 유튜브 보내냐. 또 그런 이차가 똑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셉의 꿈 때문에 매우 불편한 것은 또 꿈을 꾼 거야. 그런 꿈을. 창세기 37장 8절.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러니까 한 번만 꿈을 꾸었으면 될 텐데, 제가 꿈 내용은 성경에 나와서 이야기 안 합니다. 또 두 번 다른 꿈을 또 통해서 한 거야. 그래서 사실은 요셉은 웬일이 똑같은 꿈을 내용만 달랐지 다시 꾸고서 그렇지 않아도 좀 형들이 부글부글 해갖고 있는데 스스럼 없이 또 이야기한 것이 이제 화근이 됐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꿈을 꾸어도 어느 정도 꿈을 꾸어도 형들이 볼 때는 싸가지 없는 꿈을 꾼 거야. 형들이 볼 때는. 그래서 요셉이가 이제 그때부터
고난의 길을 걷는데 그 고난의 길이 세옹지마처럼 나중에 성공한 거예요. 고진감래로. 뭔 감래로? 고진감래로.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은 것처럼 꿈이 크면 고생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 꿈을 모르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저 엉뚱한 새끼, 엉뚱한 놈, 미친 놈. 늘 그렇게 하는 거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말도 이해가 되죠. 지도자는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꿈을 가져야 돼요. 지도자는 원대한 꿈을 가져야 돼. 지도자가 될 사람은 대단한 꿈, 남이 생각할 수 없는 꿈이 있는 사람이라야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꿈을 꾸고 사는 존재고 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지도자가 꿈을 가지고 있을 때 나라가 발전하고 사명감도 생기고 책임감도 생기고 의욕이 넘치게 될 꿈이 있어야. 저는 고난당할 때에 큰 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고난은 당했는데 하나님 큰 꿈을 주더라고요. 큰 꿈을 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잠언 29장 13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빙자에 행하거니와 이 묵시 이것이 바로 드림 바로 꿈입니다. 꿈. 비전이 없으면 한마디로 사람이 꿈이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는 말은 지 멋대로 아무거나 살아본다 그 말이에요. 꿈이 있어야 돼. 꿈이. 이게 중요합니다. 방자 히브리어로 파라라는 말인데 한마디로 그냥 어거지로 아무거나 살아본다 그 말이에요. 지도자는 반드시 꿈꾸는 자가 돼야 돼. 뭔 꾸는 자? 꿈꾸는 자. 지도자는 국가에 대한 사명적인 꿈이 있어야 되고 국민에 대한 꿈을 꾸는 자가 돼야 되고 백성을 향해서 꿈을 꾸는 자가 돼야 돼요. 꿈이 없이 그저 그냥 아무렇게 정치하면 안 돼요. 미국의 민권운동의 대표인 말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 계셨습니다. 그는 외치기를 I have a dream today.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다는 거야. 나는 꿈이 있다. I have a dream. 한마디로 말해서 흑인과 백인이 손에 손잡고 차별 없이 사는 세상의 꿈을 꾸고 있다. I have a dream. 여러분, 그 말트킹 목사님, 이 양반 마르틴 루터 킹이죠. 마르틴 루터 킹. 이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지금도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한번 연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잠깐만. The Negro lives on a lonely island of poverty.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바로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다는 꿈. 바로 마르틴 루터 킹 그 양반은 나는 꿈이 있는 사람이다. 제가 내용은 길어서 책에는 내놓겠지만은 생략은 하겠습니다. I have a dream. 아, 유명한 말입니다. 유행가도 I have a dream 유행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I have a dream,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된 것도 I have a dream의 꿈의 저는 일환이라고 봅니다. 저는 목사지만은 부족한 목사지만은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저희의 꿈은 이념 논쟁이 없는 나라를 한번 만들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념 논쟁이 없는 나라. 저는 어릴 때에 여순 반란 사건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의 고향은 여수에서 옛날에는 지금은 바로 다리가 낮았습니다. 차 타고 2시간 또는 2시간 반 가는 낭도란 조그만 섬입니다. 여름이면 더우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지금도 정전나무 있더라고요. 엊그제 한번 가봤습니다. 정전나무 밑에서 옛날에 꺼죽대기라고 이제 모두 펴놓고 잠을 자는데 어르신들이 저녁 내 이런저런 이야기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한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순반란 사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좌파들이 와서 붉은 완장을 차고 부르주아 세력을 대나무로 찔러 죽이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초등학교, 그러니까 그 당시는 국민학교예요. 국민학교 운동장에 다 모이라 해놓고 이 가운데서 공무원, 잘 사는 사람, 경찰, 배운 사람 누구든지 손가락만 딱 거기다 대면 그 사람 처벌하니까, 하여튼 딴 사람 누구라 하지 말고 손가락만 딱 그리 이렇게 하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머슴살이 한 사람, 좀 가난했던 사람들이 저놈이 잘 산 놈이라고 손가락 길하면 나와. 그래서 그냥 대나무로 그냥 찔러 죽이고 창자가 터져 나오고, 너무 무서워서 몸서리 쳤다 그럽니다. 피로 물들어서 그 좌파 지창수 그 못된 새끼가 저 여수에서 중앙 노타리에서 그 당시에 우리 인민들 뭉치자 해가지고 완장을 채워준 사람들이 섬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그 당시에 중학교만 나와도 다 죽였습니다. 근데 여순반란 사건을 설명한 그 엉터리 돌 김요구인가 그 인간, 그런 말은 전혀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군이 와서 토벌하고 그 사람들을 한마디로 다시 싹 쓸어버린 그것만 이야기.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 식민지에 있는 것보다는 그러려 몰라 독립했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대구 폭동 사건, 제주 4.3 사건, 여순바 다 그 남로당이라고, 한마디로 남한의 공산당들이 저지른 짓거리입니다. 다 거기서 사주에 선 거예요. 그래서 지창수가 여수 노타리에서 연설할 때에요, 벌써 그냥 붉은 깃발, 북한의 깃발을 다 걸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그 당시부터 그랬어요.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모르고 거기에 그냥 휩쓸리다가 죽고 또 이러다가 저러다 죽고 다 죽은 거야. 섬까지도 박헌영의 세력이 뿌리를 내리고, 리따니까지도 박헌영의 세력이 그 당시에 다 해서 거의 다 뭐 자익은 뭔가 모르고 그냥 거기 어떻게 또 조금 가입된 사람을 다 또 죽었습니다. 이념 문제 다시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다시는 이념 문제로 국민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념 문제로, 이데올로기 문제로 국민이 피해를 보면 안 되고, 다시는 사상 문제로 국민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다시는 이념 못된 정치하면 안 돼요. 이념 정치는 가장 저질 정치고, 제가 그랬죠? 저주받은 정치고 빌어먹을 정치고, 이념 정치는 흉악한 정치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꼭 지금 저 말을 참고하시고, 이념 정치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자유민주국가 아닙니까?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저는 정직 정치로 이념 문제를 깨끗하게 한번 해결하고 싶습니다. 저는 정직 정치로 이념 문제를 해소하고, 이념 문제를 벗어나고, 이념 문제를 평정시키고 싶어요. 우리들은 좌파라고 너무 또 욕하면 안 돼. 그 사람도 어쩌다 보니까 또 그렇게 배우다 보니 그런 것이 나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적으로는요, 공정사회, 평등사회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속아 넘어간 것이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정직 정치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저는 봅니다. 정직 정치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모두 무릎 꿇게 만들 것이고, 항복하게 만들 것이고, 공산주의, 민주주의 그런 말도 없도록 역사의 비양글로 끝장낼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저희의 꿈은 홍익사상인 정직정치로 국민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정직정치하면 우리나라에 평화가 깃들 겁니다. 정직정치하면 국민이 기뻐하고 뿌듯해하고, 정직정치하면 국민이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흡족할 겁니다. 여러분 뭐 좌파 적결 말로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들어요. 정직하게 정치하면 됩니다. 진실하게 정치하면 좌파 없어져요. 올바르게 정치하면 좌파가 우파 없어집니다. 깨끗하게 정치해 보세요. 없어집니다. 아, 정직정치가 맞네. 공의롭게 정치해 보세요. 정의롭게 한번 해보세요. 모범으로 한번 해보세요. 다 없어져요. 늘 기득권 가진 자만 늘 옹호하고 하다 보니까 보수는 아주 그냥 기득권 가지고 약자들 밟은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되는 거예요. 정직 정치로 누가 한번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공평한 정치하면 누가 한번 해야 돼. 정직 정치하면 세계적인 국가가 되고 위대한 국가가 되고 좋은 나라 될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저의 꿈은 대운하를 최첨단으로 하는 것입니다. 대운하. 우리나라 그 당시에 원래는 대운하라는 말을 안 했지만 김대중 대통령 때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 노무현 대통령 때에 아예 그냥 엄청난 돈을 들여다가 똑바로 해보려고 계획을 다 하고 국무위원회까지 다 통과됐어요. 그러나 정치 상황이 안 됐던 것이에요. 이명박 대통령도 처음부터 광우병 문제로 엉터리죠. 그 거짓말. 그거 이렇게 돼가지고 또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또 그렇게 또 서거를 해서 4대강을 그저 그냥 정비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지금 그 정비해놓고 애물단지가 되게 생겼어요. 차기 대통령은 반드시 최첨단으로 이제 4대강을 약간 정돈을 놨으니까 지천까지 모두 해서 멋지게 해서 거기에서 또 지금 서울 집중화 현상인 주택 문제가 있는데 도시를 한 7개 만들어서 선착장도 만들고 그래서 사실은 대운하를 반드시 착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집 문제 해결돼요. 그리고 일자리도 통일되기 전에 100만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관광 인프라도 구축을 해서 하고 또는 유실수를 좀 심어서 많이 심어서 먹고 가는 관광지로 별천지를 만들 수 있어요. 대운하만 다시 하면 이번에 섬진강에 물난리도 다시는 나지 않도록 저는 하고 싶습니다. 저의 고향에 저 전남 여수로 안 그랬습니까? 대통령만 똑바로 정신 차리면 대운하 잘한다고 봅니다. 대운하 잘 된다고 봐요. 네 번째입니다. 저희의 꿈은 5년 안에 자유통일 민족으로 정직정치로 자유통일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 살아야 됩니다. 남북한이 한 가족으로 살아야 되고 한 체제로 살아야 돼요. 이 문제는 회담이나 인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해주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저희의 꿈은 온 국토에 유실수를 심어서 보는 관광에서 먹는 관광으로 즐기는 관광으로 만들어서 세계를 먹여 살리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우리나라 삼천일반도 금수강사인데 유실수 심기 운동하면 앞으로 별천지가 될 거다. 별천지. 언제든지 밖에 나가서 그저 배고픈 사람 참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국민 건강도 이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유실수를 심어서 누구든지 밖에 나가면 목을 축일 수 있도록. 저는 충북 계산에 아들이 그 계산 그 군사학교에 교관으로 좀 있어서 제가 고난당할 때 있을 곳이 없어서 큰아들 집에 좀 먼저 살았습니다. 큰아들 좀 따라다녔어요. 우리 큰아들이 이름이 최친절인데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길가에 대추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대추나무 한 그루 때문에 우리 훈련하는 군인들이 군사학교 훈련받은 사람들이 목을 축이고 하더라고요. 아하, 제가 그랬습니다. 맞아. 우리가 언덕배기에도 그 유실수 하나 심어 놓으면 길 가는 길손들이 목을 축일 수 있구나. 그래서 아무쪼록 유실수 심고 운동을 하면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별천지가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유실수를 10억 그루 이상 심어야 된다. 10억 그루. 저의 고향은 저 전라도 여수 밑에 낭도인데 거기는요 섬이니까 사실은 무화과가 잘 됩니다. 꼽아놓으면 무화과는데 꼽아놓으면 무화과는 꺾어서 그냥 꼽으면 살아버려요. 그리고 유실수 가운데 무화과가 맛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고향 가서 보니까 다 밭을 다 묶어놨어요. 거기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무화과 단지를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 무화과 축제를 하면 좋다고 봅니다, 저는. 저는 그래서 아무쪼록 저의 초라한 꿈입니다. 다른 것은 이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마치고 아무쪼록 우리나라를 삼천리 밤도 금수강산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삼천리 밤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밤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에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려 가 삼천리 강산이에 하나님 명령 정징처치 방도 강산에 일하려 가세.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구음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꿈꾸는 지도자가 나와서 차기는 꿈꾸는 지도자가 나와서 국민에게 꿈을 심어줄 차기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나가자 하나 되자 협조하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